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첫 연장 조치로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북한 여행 도중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취해졌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에 보냈습니다. 네 번째 연장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북한 여행 금지 조치며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계속 금지됐습니다. 이번 공고문은 지난달 30일 브라이언 맥키언 국무부 관리 자원 담당 부장관이 서명해 1일 오전 8시 45분 연방 관보 측에 보내졌고 2일 연방 관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 공고문에서 미국인들과 미국 국적자들이 체포와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의 권한으로 해당 여행이 특별히 검증되지 않는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연방 관보 공고와 동시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는 한 2022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 시행된 후 매년 연방 관보에 공고문이 게시되는 형식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최근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서 조치 해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공고문과 관련해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최우선순위고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금지 4단계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잇따라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북한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울 의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카울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지적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으로 호전성을 이어가고 평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생산 재개는 불안정한 북한 독재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선의로 관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카를로스 기메네즈 하원 의원도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주도하지 못할 때 북한과 같은 적들은 이렇게 대담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of course, aware of this report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so we can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예정된 연례총회에 제출한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평양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담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1일 IAEA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VOA의 질문에 보고서에는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고 방사화학연구소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기간과 일치한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북한은 IAEA 안전협정과 핵무기 미보유국으로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어떠한 새 외교 과정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표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신미국안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건 이상의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제재는 500여 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제3자 제재를 일컫는 것으로 북한은 전체의 68%를 기록한 이란 다음으로 많았고 5%인 러시아와 3%인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교역 규모가 매우 작고 제한적인 북한의 세컨더리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나 제재 회피 수단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3자 제재 대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는데 보다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배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1일 VOA에 북한이 미국 등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해 향후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그러면서 세계 보건기구와 파트너들은 코백스를 통해 백신 지원을 받고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달 31일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보건성이 코백스의 북한 배정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젊은 MZ 세대들은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적어 접촉 기회를 더 넓힌다면 향후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친밀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와 한국 청년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 서울사무소의 오정민 대표는 1일 VOA에 이 단체가 진행하는 미래 민주주의 리더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올해 참가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최근 동영상 2편을 공동 기획해 공개했다며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은 VOA에 한국의 많은 기성세대는 반공교육 영향으로 탈북민을 민족적 프레임으로 보는 등 선입견이 있지만 1980년 이후 태어난 MZ세대는 북한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어 오히려 탈북민을 평등한 시각으로 보고 다문화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도 많아 편견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MZ세대도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남북한 청년들이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하면 기성세대보다 소통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갈등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